안녕하세요. 현금청산TV입니다. 지난번에는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현금청산자 대상 수용 재결 절차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소개부터 먼저 해볼까요? 저는 공인중개사 김대영입니다. 배득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율 변호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문 교수님과 전문 변호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현금청산자 대상 수용 재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현금청산자 대상 수용 재결 절차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 그 보상 업무 현금 청산자 대상이 되면은 조합에서는 조합 측 입장에 보상 업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첫째, 조합 측에서는 수용재결업체를 입찰해서 선임해서 일단 보상 업무 계획 수립하고 검토를 하죠. 그리고 기초조사를 합니다. 이 기초조사는 데이터 즉 조합원 명부에서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또는 기간 내 철회한 사람 등에 대해서 현금 청산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토지대장, 등기상 전부증명서, 초본 등을 발급받아서 검토를 하게 되죠.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조합 측에서는 토지조서, 물건조서, 영업권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조서, 물건조서, 영업권조서라는 것은 조합에 장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업 휴업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서를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개별 통지를 합니다. 이 보상계획 열람 공고라는 것은 조합 측에서 자 현금 청산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그 다음에 토지 영업권 조서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렇게 작성했으니까 면적 그 다음에 등이 만약에 다를 경우라면은 이의를 해주세요라고 전국 일간지에다가 그 광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도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도 게시를 하죠. 그러면 개별 통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물건 영업권을 해서 문제가 있다. 이게 조서가 틀리다. 그럼 바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면은 다시 이제 그 수정을 해주죠. 수정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수정을 안 해주더라도 나중에 보상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평가 시에 이의제의를 하면 바로 고쳐주니까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려고 봅니다. 그러면 개별 통지한 내용에 현금 청산자도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소유자 측을 대변하는 평가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할 때 시에서 한 분, 그 다음에 조합에서 한 분, 현금 청산자 소유자 2분의 1,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정평가사를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때 2분의 1 동의 얻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책위원회를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선임됐다면 이제 큰 지역 같은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상협의회는 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액 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가사분 3분이 나와서 평가를 하게 되죠. 보통 납품은 평가하고 한 달 이내에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해서 평가 금액은 3분이 합산해서 산술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평가할 때 3분들 사이 10%가 초과하면 감정은 무효가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평가사님들이 잘 합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금액이 나왔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경우로는
종전자산 평가가 2억 5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선임한 평가사를 해서 시세 평가를 해보니까 약 한 4억 8,2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50%가 쉽게 말하면 종전자산 평가액이 시세의 한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리 평가를 해서 사실은 평가 세 분이 나왔을 때 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평가가 이렇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상당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이 개입을 해서 그 평가 금액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평가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할 때 아까 보상액, 보상 1차 보상평가액을 근거로 조합에서는 뭐 10%를 더 주겠다, 15%를 더 주겠다. 그러면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자, 종전자산 평가에다가 조합원들은 프리미엄이 몇 억씩까지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상평가, 종전자산 평가액의 증가물의 몇 프로를 더 달라. 보통 뭐 35% 더 달라. 뭐 거기다가 뭐 금액으로 사는데 1억을 더 달라.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한 30일 정도 협의 기간을 주죠. 근데 30일이나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보통 협의율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고 한 30%에서 40%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재결 수용을 신청해야 됩니다. 조합에서는. 그래서 재결 수용은 신청은 보통 짝수달에 합니다. 그리고 홀수달에 재결서가 나오죠. 그러면 부산시, 서울시, 광역시에 그 건설행정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밑에 각 구마다 몇 개의 구마다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짝수달에 지방토지수용원에다가 접수를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변호사님, 그 다음에 교수님, 그 다음에 그 고급 공무원분들 7, 8명 정도가 위원을 구성해서 과연 협의 절차가 적법했느냐 이런 걸 종합심사해서 이제 재개를 하게 되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다시 평가사도 두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보상평가 금액의 한 3%, 5% 증액된 금액이 다시 나오면은 조합에서는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 공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재결서가 나오면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조합에서는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아마 현금 청산자를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럼 명도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강제집행 들어갈 때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다시 항소심을 또 하게 되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수용 재결의 재결서가 나와서 여기에 불복한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토위에서는 다시 재결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기 전에 또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금이 올라가고 중토위의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제 행정 절차상은 행정부 끝나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나오는 평가사 두 분이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아직 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뒤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부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걱정 말아주세요. 다음은 핵심인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 우리 변호사님의 꼼꼼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수님께서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우리 현금 청산자분들께서 유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 계획이 공고가 되면은 보상 감정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이게 최초의 이제 감정 평가지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 변동 등을 참작해서 이 종전자산의 평가 시점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보상 선례나 매매 사례 등을 반영해서 이제 보상 감정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현금 청산자 측의 감정 평가서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 보상 감정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별도의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이 보상 선례, 매매 사례를 보상 평가를 실시할 때 미리 제출해서 보상 평가액을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증액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변호사님의 역할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칫 최초의 이 감정 평가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절차에 있어서의 감정 평가액이 최초의 이 감정 평가액에 어느 정도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초의 1차 보상 감정 평가를 실시할 때 현금 청산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 이 감정 평가액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실시된 이제 보상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손실 보상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 협의 제시된 보상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이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 재결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지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하게 되고 이때 다시 또 감정평가 두 번째의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미 보상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토위에서는 수용 재결 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그 즉시 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 시행자는 이 수용 재결 처분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통상 사업 시행자하고 현금 청산자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급은 안 되고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좀 주의하실 부분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보상금을 수령해 버리시면은 그 이후의 절차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용 재결에 대해서 동의한 그런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그 불만이 있는 분은 이 수용 재결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을 신청하고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세 번째 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약간의 그 보상금이 증액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이 추가된 보상금을 공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의의를 유보하고 추가된 보상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자는 이의 재결서를 수령하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 내용은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무상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통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정법원에서 또다시 감정인을 두 분 선정을 해서 네 번째 감정 평가를 하게 되고 그때 나온 감정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상 계획이 공고되고 협의를 시도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현금 청산자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를 통해서 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 다음에 행정소송까지 나아가는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변호사님께서도 요즘 유행하는 한바다 변호사의 우영우도 울고 갈 만큼 아주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독자분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하시면서 제가 정리해둔 글을 보신다면 아주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금청산자 분들께서 혹시 더 좋은 사례를 가지고 계신다면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상 현금정산TV 공인중개사 김대영이었습니다. 배득수였습니다. 이율 변호사입니다. 네,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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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뭐 네. 할 필요 예,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이상